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볼 거는요, 우리 23페이지에 있는 개념학습 5에 해당하는 볼 건데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거는요, 선생님 만선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선생님 되게 오랜만에 본 작품인 것 같아요. 뭐랄까, 이 작품 보게 되면 약간 좀 약간 이게 작품 그냥 보게 되면 좀 어려운데요. 왜냐면 이게 약간 사투리가 좀 껴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잘 안 들리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좀 풀로 알게 되면 그 내용이 되게 심오한 내용들을 되게 많이 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되게 다양한 갈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갈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 당연히 인간과 인간의 갈등도 존재하지만은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자연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싸워야 돼요. 이제 만선이니까 어부의 삶을 얘기하는 건데요. 당연히 알겠지만 바다와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일종의 어떤 운명과의 대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거라서 갈등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기가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에 따라서 우리 주인공의 어떤 욕망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주인공이 공치라고 하는 캐릭터거든요. 사실 공치도 생선 이름이긴 한데, 자, 주인공 욕망이 있는데 이게 현실의 결과가 대조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한 인간이 파멸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의 정규 수업 때 만약에 이 작품을 다루게 된다면은 아마 이거 가지고 좀 더 얘기할 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내신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만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고기를 잔뜩 잡았을 때 우리가 만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만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어떤 욕망이자 혹은 인간의 어떤 소망, 어떤 욕심,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만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다 이게 그냥 내용이 쭉 떠져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한 정보 좀 더 드릴게요. 앞부분 줄거리예요. 자, 공치는 선주, 배 주인과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맺었어요. 자, 왜냐하면 이 공치가 나름대로 빚이 좀 많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불리한 계약을 하게 됐고요. 아들 도삼과 딸 쓸쓸이의 애인 연철과 함께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타고 나가지만 여기 밑줄 풍랑에 배가 뒤집히고 공치만 겨우 구조되어서 돌아오는 상황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거야? 자연과의 어떤 이제 대결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손해본 게 훨씬 더 큰 상황이 된 거죠. 그치? A. 한낮을 되도록 제대로 고기 잡은 데는 없었어. 아이, 도 심어요. 돛대가 부러지듯 바람을 타는 판에 배는 뒤집어 것 같이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아이, 그렇게 우리가 고기 잡기는 다 틀렸다고 배를 돌릴 때였던 거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공치배를 만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풍랑이 오다 보니까 웬만한 배들은 이제 다 돌려서 돌아가야 되겠다는 얘기했는데, 그때 마침 공치배가 보였다는 게 바로 이제 어부 A의 말이에요. 아마 어부 A가 이제 공치의 배를 봤던 것 같아요. 그 전달하는 거겠죠? 부포대는 공치 아니에요. 다급하게. 그래서요, 어부 A. 기가 막힌다는 듯이. 그런데 이 공치문 좀 보게. 글쎄, 쌍붓을 달고서는 부서는 선생님이 검색해보진 않았는데 아마 부식이 좀 되지 않을까요? 부서대를 쫓아 한정없이 깊이만 백혀둔다 만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방언의 사용을 통해서 일종의 사실각, 변장각, 그 다음에 약간 향토적인 정석, 이런 것들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부서는 이제 고기인데요. 부실이라고 얘기할게요. 부실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금 다들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공치에만 쌍붓을 달면서 더 나가서 막 잡으려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성삼. 성삼 동그라미 한번 칠까? 이 성삼이라고 하면 더 좋습니다. 이 성삼은 곰치에 되게 오랜 친구인데 이 곰치를 자꾸 약간 불쌍하게 여기는 존재라서 곰치를 자꾸 말리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곰치의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있는데 곰치의 어떤 욕망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 존재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무엇이라고? 쌍도? 아유, 시상에 무슨 일이 있거나. 쓸쓸히 곰치를 치근하게 바라보다 말고 곰치 곁에 가서 사지를 주무르기 시작한다. 어부비. 꼭 자동차같이 미끄러져 베키는데 아무리 돈 내리라고 소락대기를 쳐야 곰치란 놈은 유지 개가 진나하고는 들은 신청도 않대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곰치의 어떤 일종의 무직함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미련함이죠. 이 무직함과 미련함, 즉 타인의 어떤 타인의 말에 귀결이지 않고서 자신의 고집대로만 했을 때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겠지? 아니, 눈이 뒤집혀도 분수가 있지 그럴 수가 있을까? 미친놈. 하다오다 못하겠어서 우리도 곰치를 따라갔지 뭔가. 아니 근데 쌍둥배하고 우리 배하고 같아? 따라가다가 못하고서서 우리는 그냥 되돌아와서 바람 안 타는 동구석 앞에다 금을 놓고 주저앉았지. 저녁 나살까지 금을 담궜던가? 그러다가 본께 문배 한 척이 팔라내비같이 놈실어 떠밀려고 오는 것이 멀리 보이대? 에휴, 미친놈, 열두불 미친놈. 아니 그래서 시상에 의자 앉고 그 배가 바로 저 양반 곰치의 배구먼. 의자 섰고 여부가 있겠소. 저놈의 배지. 그래도 그때는 옷은 내렸더만 배 노는 것이 첫눈에 만선이여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잡기는 많이 잡았나봐요. 도전한 끝에 많은 것이 어깨에 넣었나 보죠? 성삼 만선? 그랬는데 오리물길도 못져 갓지라오 그냥 탈딱해 버립디다라고 얘기하면서 배가 전복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기를 되게 많이 잡았던 만선이었던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배가 전복되면서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고 것이었죠. 됐어요? 자, 이어서요. 음에 의자고 시상에 어미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번지느라고 그나저나 곰치선도 지독한 놈이야. 그 산채 같은 물결 속에서 장작좀만한 나무 판자 하나 딱 보는꼬는 그 통에는 호령이시 곰치는 안 죽네 니가 아니어도 곰치는 사네 이랑 싫어 놈이라고 되어 있죠. 배가 뒤집혀가지고 이제 배가 부서진 거겠죠. 근데 곰치는 그 판자를 부여잡고서 자기만 살았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나저나 뱃놈 한 세상은 너무나 더러워. 걔 목수만도 못한 놈의 손줄 의고 더러워라고 얘기하면서 어부생애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죠. 그렇죠. 자연과 늘 싸워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쵸? 자, 넘어가서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우리 도상이 우리 아들은 언제 건졌소? 예? 어부 A. 민망스러운 표정으로 어부비와 성삼의 눈치만 살핀다. 그렇죠. 못 구했겠죠. 성삼. 그 다음 말하지 말어! 안 돼! 말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죽었으니까 그렇겠죠. 쓸쓸히 용술 철 피듯 일어서며 목석처럼 움직일 줄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역시나 극이기 때문에 일종의 간접 제시가 상당히 세죠. 그치? 행동. 그치? 혹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한테 등장인물들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은 일종의 쓸쓸이의 행동을 통해서 일종의 충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곰치. 네, 부서 어디 갔어? 성삼. 이놈 곰치야 말을 해. 정신을 차리고 말을 해. 우리 도삼이는, 예? 우리 도삼이는요, 뭐 봤지라고? 무엇이라고? 오빠! 무시여? 도삼이도, 연철이도 다 못 봤어. 그쵸. 쓸쓸히 애인이 죽은 거니까요. 무시여? 내 도삼이를 못 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살아나온 거는 곰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싹 죽은 거죠. 어부 A, B. 머뭇머뭇 망설이며 안절부절하다가 퇴장. 몸을 뒤치는 곰치, 벼랑아 벌떡 일어나 앉아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내 고기 어디 갔어?
아니 배가 터지는 만선이었는데 고기가 어디 갔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치? 성삼, 아니 갑자기 뭔 일인가? 내버려둬. 얼굴이 사색인디? 미친 것. 곰치가 안 죽어. 내가 죽나 봐라. 자네 그 소리 좀 그만해. 아침씨 구포등 얘기하는 거예요. 구포등도 오죽하면 저래. 시상에 하나 남은 도사비까지 물속에다 처박았으니 말이 아니여 라고 얘기하면서 요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일일이 눈물 쏟음 실어 살려면 한 적 없어. 배놈은 어차피 목숨에 달린 목숨이여, 물속에 달린 목숨이여라고 얘기하면서 곰치는 계속 이 자연과 싸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고요. 자네도 그만 고집 버릴 때가 됐어라고 얘기하면서 성삼은 역시나 곰치를 만류하고 있죠. 고집? 아니면 무엇이고 나는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여. 배놈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누구나 아들 잃고 죽는다냐? 내 속은 아무도 몰라. 이 곰치 썩은 속은 아무도 몰라. 내 조부님 할아버지님이 그러셨어. 만선이 아니면 무덥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도 만선될 고기 때는 파도가 지체 같아도 쌍도 깔고 쫓아가라 하셨어라고 얘기하면서 이 곰치가 이렇게 된 건요 유전이었네요. 그죠? 할아버지 아버지 다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쓸쓸하게 내 형제 위로세 아래로 하나 남은 동생놈마저 죽고 말았지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이제 비극이죠. 그치? 아까 전에 어부들이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도구를 안 사면 은측게 살아. 그래, 조부님이나 춘부장은 남의 아버지를 높여버릴 때 쓰는 말이죠. 말씀대로만 하실 참인가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만류하고 있는 거죠. 내일이라도 당장 탈 참이다. 이명감 배 아니면 탈 배 없어? 아예 두삼의 승업도 안 나냐? 시끄러! 또 있어! 아들은 또 있어. 곰치는 이제 마지막 자식이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그 마지막 자식도 배틀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갓난쟁이를 어휴 지독한 놈. 그 놈도 10살만 먹으면 그물을 잡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곰치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치? 그래서 곰치의 어떤 우직함, 밀어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파멸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곰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우리가 곰치에 대해서는 실존적 존재라고 평가를 내려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자연과 운명을 패배하는 값으로 가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게 마지막은 되게 새드 엔딩인데요. 쓸쓸이는 자살을 하고요. 구포댁은 되게 미치고요. 근데 구포댁은 이제 그 남은 아들 하나를 죽일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육지로 보내고서 작품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도로 읽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 정도만 열심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문제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 나와 있습니다. 이 말 좀 잘 챙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념학습 6으로 넘어가서 27페이지에 있는 수필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길게 되어 있는데요. 최순우의 연정당에서라고 하는 수필입니다. 약간 내용 자체가 나의 문화 유산 납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약간 흡사해요. 그래서 연정당이라고 하는 실제로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 가서 우리 필자가 느끼는 생각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담은 건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한테 좀 물어볼 수 있는 게 수필은 기본적으로 요즘에 요구하는 값이 어떤 비유와 이미지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잘 되는가 요즘 많이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약간 이럴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연정당은 이제 이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집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랄까 이거는 이제 고전의 어떤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한 정도로 해석하시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읽어보시고 내용 정리하면서 내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요. 연정당 넓은 대청에 걸터 앉아 세상을 바라보면 마치
연보라빛 필터를 띤 카메라의 눈처럼 세월이 턱없이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시각적인 이미지와 직유법을 활용하여서 영영당 주변의 풍경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면서 내려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나 내신 때는 이런 것들 백방 물어봅니다. 수능에서는 이렇게 크게 못 물어봐요. 근데 내신 때는 짜잘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담담하고 청초하게 때를 활짝 벗은 여기 밑줄 우리 것의 아름다움 앞에 마주서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치? 내가 했잖아요. 고전의 아름다움 것들을 연정당에서 찾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마 정말 마음이 통하는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처럼 세상이 저절로 즐거워지는 까닭인지는 모른다. 아마도 왕자의 금원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니 어딘가 거추장스러운 위험이나 호사가 물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궁궐다운 요염이 깃들인 성도 싶지만 영경당에는 도무지 그러한 기가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영경당이라고 하는 곳은 뭔가 화려하게 막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소박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치? 다만 여기 밑줄 그다지 넓지도 크지도 않은 조촐한 서재 차림의 큰 사랑채 하나가 조용하고 밝은 뜰에 감싸여 이미 태고적부터 있었던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놓여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영경당의 소박하고 일종의 청초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수다스러운 공포도, 단청도, 그리고 주책 없는 미스칠도 일체 소박한 것이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 나와 있는 이러한 건축물과는 다른 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미끈한 굴돌이, 팔짝집에 알맞은 방주, 간결한 격자동과 용자 미닫이, 그리고 순우하게 다듬어진 화강석 댓돌들의 부드러운 감각이 조화되어 촉각적 이미지죠. 이 건물 전체에 통일된 간결한 아름다움을 가누어주고 있는 듯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연경당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이 작품은 이 연경당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예찬적인 정서가 좀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군요. 정면에 6칸, 측면 2칸의 큼직한 이 남연판 대청마루에 앉아서 보면 동에는 석줄을 세운 높직한 마루방, 서에는 주실인 널찍한 장판방, 서재가 있어서 복도를 걸치며 안채로 통하게 된다. 지금은 모두 빈방이 되었지만 보료와 의자 등소, 그리고 문각, 영상, 사방 탁자, 책 탁자, 수로 같은 세련된 문방 가구들이 알맞게 이 장판방에 곁들였을 것을 생각하면 영경당의 아름다움은 지금 아마 그만치 반실이 되어버린 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죠. 그만큼 필자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련된 문방 가구들이 여기에 있었다고 하면 정말 더 좋았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한번 끊어두세요. 이런 스펠들은 좀 끊어가면서 읽으세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받아들이려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끊어주시는 게 맞아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 영경당이 세워진 것은 순조 28년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영경당이 세워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무렵 추사, 김정이 얘기하는 거죠. 세안도 그리신 분 있잖아요. 선생이 40대에 갓 들어선 창창한 시절이었고 바야흐로 지식인 사회는 주택의 세련과 문방 정치에 신경을 쓰던 시대였으니 이 영경당의 아름다움은 이만저만한 만족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래 지내보면 이 영경당의 아름다움은 여기 밑줄 5월보다 11월이 더 좋다라고 되어 있죠. 5월보다 11월이 훨씬 더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영경당은 가을을 즐기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쩌다가 가을 소리 빗소리에 낙엽이 촉촉히 젖는 하오, 인적도 새 소리도 끊긴 비원을 찾으면 빈 숲을 등진 영경당은 마치
젊은 이만희처럼 담담하고 외롭다라고 되어 있죠. 그치? 그래서 가을의 풍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 빗소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젖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촉각적인 이미지까지 써서 영경당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경당이 마치 젊은 이만희처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종의 직유법까지 활용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맞게 무겁고 미끄러운 기와 지붕의 곡선이라고 얘기하면서 시각적인 이미지 확인되었고요. 이어서 사뿐히 고개를 든 두 처마 끝이 그의 지붕 밑에 백꽃처럼 직유법이죠. 소박하고 무던한 한국인의 마음씨들을 감싸안고 있다. 밝고 은은한 창과 찬살의 쾌적한 비율이 빛을 느끼었고 장대나 화밀 따위는 발을 붙일 수도 없는 질소의 미덕이 시샘도 없이 여러 궁전들과 함께 가을비를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을의 풍경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먼저 와서 자연적으로 이어진 것 같은 이 연변당의 고요 속에 아마도 가을의 정기가 주름을 잡는 것일까? 나도 그러한 꽃들 앞에 서면 누구의 슬픔인지도 모를 저교가 나를 엄습해온다. 춘여사, 춘삽이라 했는데 이 슬픔은 아마도 뜻을 못 이룬 한 범부의 쓸쓸한 눈물일 수만 있을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나는 가끔 이 연변당이 내 것이었으면 하는 공상을 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만큼 내가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내 것이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의 곧잘 나의 평생 소원은 영경당 같은 집을 짓고 그 속에 담겨보는 것이라는 농담을 해본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 숨길 수 없는 여기인 줄 나의 현실적인 소망이면서 또한 영원히 이룰 수 없는 허전한 꿈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곳이 되게 나에게는 현실적으로 진짜 갖고 싶은 공간이지만 이룰 수가 없는 아이러니한 공간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진정 잊을 수 없는 여인이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아마 세상에는 정말 못 잊을 집도 다시 있기는 힘들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연경당을 여인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어서요. 그 육간대청의 쓸한 치마를 끌고 싶었던 심정과 그 밝고 조용한 서재의 창가에 책장을 부스러기고 싶은 심정이 이제 모두 다 지나간 꿈이라면 나는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연인과 영경당의 영상을 안고 먼 산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된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밑줄 어쨌든 영경당은 충분히 아름답고 또 한국 문화의 결정 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고전의 아름다움 다시 한번 어필. 한국과 한국 사람이 낳은 조형 문화 중에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온 이 주택 문화처럼 실감나게 한국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또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세련된 예의 하나가 바로 이 영경당인 것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세련시켜온 한국의 주택 2000년 역사는 아마도 이 아름다운 결정체 하나를 낳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다른 부분의 미술도 그러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의 주택은 한층 한국적인 양식을 갖추게 되었고 한국의 아름다움이 마치 한국인의 채취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끔 되었던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거기까지 한번 끊어주세요. 그래서 연경당의 가을 풍경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내가 이 연경당을 하나의 연인처럼 생각하고 싶다. 그래서 갖고 싶지만 가질 수가 없다. 근데 이 연경당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까지 정리됐어요? 자, 근데 이 뒤에가 그러나라고 찍혀져 있으니까 여기서 좀만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그러나 19세기 말 이후 한국에는 문명 개화의 구호와 함께 밀려든 어중간한 일본식과 양식의 생활 양식이 분별 없이 스며들어 오면서부터 아름다운 조선주택의 문화는 발육을 성장이 멈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외식과 양식의 범람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통 이 한옥 자체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 추한 것이 진정 아름다운 것들을 짓밟는 행패 속에 얼마 안 남은 우리 주택 건축사의 결정들은 지금 이 순간 하나하나 그 아름다운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다. 물론 여기 밑줄, 세계의 각 지역 간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 한국인의 생활에서 오로지 주택 문화만은 고격, 옛것을 고수하자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어서 밑줄 그으세요. 비판 없이 남의 것만을 새롭게 곱게 보려는 풍조는 우리 민족처럼 틀이 잡힌 문화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것이죠. 즉, 우리 옛것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만을 자꾸 좋게 보려고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분별한 수용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반 미술이나 문화가 당당한 관록을 보여왔듯이 우리 조선의 주택은 우리 민족이 쌓아온 생활문화의 기념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유법이죠. 그리고 이 조선주택은 아직도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울 뿐만 아니라 아직도 새롭고 또 앞으로도 새로울 수 있는 한국미의 요소를 듬뿍 지니고 있다. 이 고유한 한국주택의 풍성한 아름다움은 우리 현대주택에 충분히 도입되어야 하고 또 뛰어난 재래주택들은 살아있는 민족 문화로서 길이 보존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조건 새로운 것만 좋다고 여기지 말고 우리 고전에 이러한 아름다움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해서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중략, 조선의 주택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것은 사랑체의 효율과 그 평면의 묘에 있다. 이 영영당이야말로 서제품으로 된 가장 전형적인 큰 사랑체 하나의 부분으로는 절묘한 작품이라고 해야겠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동쪽들 기슭으로 선양제라는 나지막한 서보를 거느렸고 또 이 선양제의 뒤 언덕 위에는 난간을 두른 아기자기한 강탄점자 논수정을 준 것은 담담하기만 한 이 영영당의 분위기의 한 가닥의 풍요를 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까. 어쨌든 설계자는 이 영영당 형체가 주위의 자연 속에서 어떻게 멋지게 바라보일까를 먼저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영영당은 자연과도 굉장히 어울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영영당을 설계하고 감역한 건축가의 이름은 모른대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19세기에 있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뛰어난 건축가의 심리 안에도 뒤설 수 없는 멋진 눈의 주인공들을 착착해 가졌다는 것을 자랑해야겠대요. 그쵸? 그러니까 이 영영당 알려야 된다는 거죠. 한국미의 증진 그리고 한국미의 주체 이것은 애누리 없이 우리 조선 주택 속에 너무나 뚜렷하게 너무나 멋있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비록 목조 건축의 전통이 2000년 전 한국의 중문화에서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주택은 벌써 재발걸음한 지가 오래인 것이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꿈이 자라나고 노래가 자라나고 미술이 자라나고 또 아름다운 딸들이 자라났다. 영영당 이것은 우리 주택 문화의 영원한 상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영당에 대한 높은 평가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필은요 필자가 영영당에 가서 보고 사색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정리를 해서 내용을 바라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요즘에 1번 문제가 내신과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문제 좀 열심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1번에 4번 보시게 되면 단위적 진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보통 머스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표현 튀면 뭐 마땅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죠. 당연한 진술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서술들이라고 보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번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념학습 5장과 6장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올려드릴 거니까요. 제 수업을 안 듣고 있거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는 친구들은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질문이나 이런 걸로 남겨주시면은 선생님이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난이었고요. 정규 때 수업 때 뵙거나 혹은 영상을 통해서 뵐게요. 고생했어요.